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버헤드 스쿼트예요. 한동안 3월 초 정도부터 해서 약간 이 유튜브 채널을 달궜죠. 운동 관련된 채널들을 달궜잖아요. 오버헤드 스쿼트, 파터 코치,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650, 300, 650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제가 오버헤드 스쿼트 관련된 그런 내용을 약간 좀 뭔가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운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작 시범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 보셨다시피 바벨로 하는 스쿼트예요. 물론 바벨로만 하진 않고 뭐 덤벨로도 할 수 있고 캐틀벨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럽니다. 근데 어쨌든 바벨로 동작을 하는 이유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크로스핏에서 이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기본 파운데이션 동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크로스핏 9가지 기본 동작 중에 스쿼트 파트가 있는데, 스쿼트 파트 중에서 첫 번째는 에어 스쿼트예요. 맨몸 스쿼트. 두 번째는 프론트 스쿼트입니다. 세 번째는 오버헤드 스쿼트. 요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요. 좀 더 난이도가 더 있어요. 이 맨몸 스쿼트보다는 당연히 프론트 스쿼트가 더 힘들고, 프론트 스쿼트보다는 오버헤드 스쿼트가 더 힘듭니다. 이 이유가. 그리고 하는 목적이 명확해요. 왜냐하면 에어 스쿼트는 우리의 이제 기초 모든 스쿼트 동작에서 지금 바벨을 앞으로 짊어지었냐, 위로 짊어지었냐, 아니면 백 스쿼트 뒤로 짊어지었냐, 이거의 차이만 있지, 다리의 스탠스라든지 뭐 이 내가 내려가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동작에 따라서 뭐 상체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크로스핏에서 지향하는 것들은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내추럴이 아니라 내추럴. 이 무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는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 스쿼트가 그거예요. 결국은 스쿼트는 쭈그려 앉다라는 건데, 우리가 쭈그려 앉을 때 가동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동작들을 하라고 크로스핏에서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가동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고, 내가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동 범위에 해당하는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가동 범위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동 범위를 다 쓸 수 있게 동작을 하면 어쨌든 가동 범위를 덜 쓰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동 범위를 덜 쓰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가동 범위를 다 쓰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능과 좀 더 기능적이라는 거와 좀 덜 기능적이라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는 11자 다리로 스쿼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팔자처럼 11시 1시 방향의 다리 스탠스를 잡고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왜냐면 11자로 했을 때 내 이 골반이나 몸통이 다리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내추럴한 S커브, 허리 쪽에 요추 쪽에 S커브를 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얘기하면은 내 이 척추의 커브를 유지하면서 내 몸이 최대한 깊숙이 내려가려면 결국은 다리 스탠스를 벌려줘야 되고, 그에 맞게 이 무릎도 이 발끝 관절에 맞게, 발끝과 맞게 깊게 이렇게 벌려주면 깊게 앉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에어 스쿼트를 그렇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에어 스쿼트를 통해서 좀 더 여기에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동작을 더 하기 위해서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추럴하고 에센셜한 무브먼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동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지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저항을 더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스쿼트와 오버헤드 스쿼트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프론트 스쿼트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클린이라는 동작으로 연결이 돼요. 바벨, 클린 하고 연결이 되고요. 오버헤드 스쿼트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스네치 라는 동작하고 연결이 됩니다. 용상 전체는 아니죠. 클린, 스네치. 그래서 결국은 클린을 받아서 일어나려면 프론트 스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스쿼트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프론트 스쿼트에서 깊게 못 앉는다? 그러면 무거운 중량 들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파워 클린, 하이 클린처럼 이렇게 약간 서서 받는 정도로 하면 굳이 풀 스쿼트가 스쿼트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프론트 스쿼트를 더 무거운 중량, 이 클린을 더 무거운 중량으로 하려면 프론트 스쿼트를 정확하게 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다 써서.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잘 셋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론트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가동성보다 어깨의 가동성이라든지 흉추 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돼요. 이 유연성 가동성.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거죠. 더 많은 신체의 가동성과 근력을 요하는 동작으로 가고 더 기술적인 클린이라는 동작을 하기 위한 훌륭한 보조 운동으로 하죠. 이거 클린 안 할 거면 프론트 스쿼트 이렇게 하면 되죠. 프론트 스쿼트를 이 클린을 안 할 거면 바벨을 이렇게 얹어서 바디빌딩 스타일로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불편하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이런 손목을 꺾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강하게 외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포지션을 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더 기술적인 동작을 하기 위한 목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버헤드 스쿼트 간단하죠. 자, 스네치를 받았어요. 받아서 일어나려면 오버헤드 스쿼트를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오버헤드 스쿼트 해야죠. 근데 보다시피 이 약간 엘리트 역도 선수들 보면 엉덩이와 바닥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진짜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량을 최대한 들어올리는 게 이 고중량으로 갈수록 들어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빨리 강하게 당겨서 들어올린 다음에 띄운 다음에 그 밑으로 빨리 들어가 주는 거예요. 받아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오버헤드 스쿼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핏에서는 오버헤드 스쿼트를 가르치죠. 근데 솔직히 완벽하게 앉아서 오버헤드 스쿼트가 정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크로스핏을 하고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우리는 무조건 풀 스쿼트 스네치를 시켜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가동 범위에 맞게 시킵니다. 풀 스쿼트 앉아서 하는 스쿼트 스네치가 안 되면 그냥 그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할 때 강도를 수정할 때 스네치를 하고 파워 스네치를 하고 일어났다가 오버헤드 스쿼트를 따로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합적인 동작으로 한 번에 합쳐버리기에는 그 사람의 가동성이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해요. 원리상으로도 이 코어 근육에서 이 해당하는 이 컨트롤 해야 되는 저항이 제일 멀게 이렇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스쿼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죠. 중량을 들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스네치라는 동작을 할 때는 무조건 필요하죠. 역도 선수들 뭐 스네치 밸런스라는 동작을 하죠. 근데 밸런스라는 동작도 하지만 이 오버헤드 스쿼트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오버헤드 스쿼트는 스네치라는 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보조 운동 동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흉추 가동성이니 어깨 가동성이니 코어 안정성, 뭐 고관절 발목 유연성, 뭐 가동성 이런 어마어마한 컴포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헤드 스쿼트를 해요. 그러면 이 파토 코치의 그 발언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그거를 의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뭐였냐면 파워리프팅 3대 650kg 오버헤드 스쿼트 속였죠. 111kg 3개 요거와 요거 다른 3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어그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버헤드 스쿼트 111kg 3개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연성과 가동성 그리고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근력을 가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트렝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많죠. 네. 그리고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벤치프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스쿼트 요게 엄청난 가동성, 그러니까 가동성과 유연성이 극도로 필요한 동작은 사실은 아니에요.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려면 극도로 필요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운동 자체의 목적이 다른 거죠. 파워리프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도 아니에요. 뒤쪽에다가 가장 내가 중량을 잘 얹을 수 있는 이 견갑대 쪽에 중량을 잘 얹을 수 있는 그 위치에다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 다리 스탠스도 어느 정도 넓게 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동 범위가 거의 골반과 무릎이 평행한 강도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더 완전히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엄청 과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스를 넓혀서 이 고관절의 가동성에 의해서 딱 걸려버리는 그 포인트까지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목 가동성이 별로 필요 없어요. 파워리프팅에 대해서도 좀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코리아 그 KPF라고 하죠. IPF 인증받는 KPF 그 파워리프팅 세미나 1회 제가 참석을 했고요. 마크 리피토가 주최하는 스타팅 스트렝스 세미나도 제가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자격으로 따지면 저희 그 KPF 조영훈 회장님께서 저한테 파워리프팅 1급 자격증을 저한테 주셨어요. 1급 자격증 갖는 분이 국내에 몇 분 안 될 겁니다. 뭐 교육하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다 파워리프팅 훈련도 저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3대 운동과 오버헤드 스쿼트의 연관관계는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토 코치가 얘기를 잘못한 거죠. 이거와 이거가 당연히 이 오버헤드 스쿼트 111kg 3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파워리프터는 그만큼의 가동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운동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의 연결성은 없어요. 오버헤드 스쿼트 111kg 3개, 백 스쿼트 제가 유추해 볼 때 백 스쿼트를 한 140, 150kg, 160kg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스쿼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렝스는 여기에서 필요한 그 스트렝스 파트에서 완벽하게 필요한 정도가 한 70% 정도, 아니 한 5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어깨 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 스쿼트 111kg 3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최대치의 스트렝스는 제가 볼 때 150kg 백 스쿼트 150kg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최대한 폭발적으로 제가 오버헤드 스쿼트를 제일 많이 들어봤을 때가 120, 한 몇 킬로, 125kg까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제 백 스쿼트는 하이바 백 스쿼트로 예전 최대 기록이 한 170kg 정도 되고요. 로우바 백 스쿼트로는 180kg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3대 650을 하려면 스쿼트 200은 기본으로 넘겨야 되는데 뭐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뭐 다 설명을 쭉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파토 코치의 그 비교 자체가 목적 대상이 다 잘못됐다. 본인의 어떤 기록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옹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버헤드 스쿼트는 목적성이 뚜렷한 운동이에요. 크로스핏을 하거나 역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운동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하면 좋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솔직히 바벨로 바로 시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런 PVC 파이프로 먼저 해야 돼요. 연습을. 왜냐면 바벨이 20kg인데 그 20kg를 들고 이걸 하지를 못해요. 이 어깨, 쉽게 얘기하면 어깨의 안정적인 포지션, 어깨 포지션이라든지 견갑대의 안정화, 이걸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바벨로 넘어가냐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런 플레이트를 끼웁니다. 이런 플레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부하를 조금씩 올려요. 아니면 이제 아주 가벼운 뭐 이런 트레이닝바 7kg, 10kg가 안 되는 그렇게 넘어가든지. 그래서 일반인들 자체가 이 오버헤드 스쿼트를 연습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전신의 가동성을 키워주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어느 한 군데에 타겟팅이 되는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좋지만 크로스핏이나 역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운동이에요. 이거를 스쿼트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크로스핏을 하고 또 역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또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이 오버헤드 스쿼트인 거죠. 애꿎은 오버헤드 스쿼트만 혼내지 말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잘하고 그 목적에 맞게 이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는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버헤드 스쿼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 오버헤드 스쿼트가 약간 뭔가 비하당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